수요일 밤 나 혼자 점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오늘도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첫 1,000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단일 종목 시총이 1,000조 원을 돌파한 건 처음인데요. 이렇게 삼전에 힘입어서 오늘 코스피도 또 한 번 올라줬습니다. 5,370선까지 오늘은 올라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과 함께 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부지런히 찾아보고 또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익 전문가님 연결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브리핑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 있었죠.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전자가 1,000조, 시총 1,000조를 달성하면서 아까 3시 기준 101조, 100억 딱 찍고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삼성전자가 계속 오르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일 아침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1,000조 전자를 찍고요. 이제는 1조 달러를 찍어보자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만 조금 도와줬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1조 달러도 그렇게 먼 그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1,000조 전자 된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오늘 미국에서도 1조 달러 사상 처음으로 찍은 기업이 하나 있었잖아요. 월마트가 오늘 1조 달러를 딱 찍어주면서 소매 업체 중에서는 유일한 그런 1조 달러 가격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오면서 1조 달러를 가볍게 올라섰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거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요. 이제는 1조 달러 삼성전자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올해 지금 현재 증권사들에서 나오는 그 목표가까지만 가도 1조 달러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올해 진짜 한번 1조 달러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축하를 좀 해드리겠고요. 다만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코스피 급등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까지 들어올렸는데요. 오늘 이 코스피 개인과 기관의 유동성의 힘으로 역대 최고가를 또 코스피도 경신을 했습니다. 아까 종가 기준으로 5,300선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역사를 또 썼는데요. 이게 간밤에 뉴욕 증시는요. 이 가상화폐들의 급락과 기술주들에 대한 고점 부담 속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잖아요. 자, 하지만 최근에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이 매일매일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하락이다, 상승이다 말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장중 마이너스 2.3%까지 내려갔었고 S&P 500도 1.6%까지 급락을 좀 했는데요. 워낙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장 막판에는 이걸 거의 낙폭의 절반 정도는 모두 회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라는 또 여지를 또 남겼어요. 근데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요. 반도체 지수도 보면은 마이너스 4%까지 갔다가 절반 정도 상승시켰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요. 치고 올라갈 수 없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그런 박스권 시장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역시 박스권 흐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려가 있으면 사두면 개별 악재만 없다 그러면 바로 올라오는 것이고 너무 올라가 있으면 바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새벽에 마이크론조차도 마이너스 4% 떨어졌고요. 오늘 아침에 이 마이크론의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특히 오늘 한국 증시도 마이크론의 약세, 반도체들의 초반 출발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에서만 1조 넘게 시작부터 매도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1조 다 물량을 우리 개인들하고 기관들이 싹 다 받아줬고요. 특히 우리 한국 정부의 3천 스탁 지원과 증시 부양 정책 그리고 3차 상법 개정 요 기대가 커지면서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했습니다. 특히 이 기관의 매수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약간 동시에 팔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기관이 이걸 다 받아줬는데 사실 이 기관의 매수도 퇴직연금 쪽에서 증시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서 ETF에 집중적으로 좀 유입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고 하이닉스 어느 정도 올라 있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퇴직연금 쪽에서 자금은 들어왔는데 갈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TF로 자금이 유입된 것 같고요. ETF는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위주로는 좀 매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는 천조를 만들어 버렸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좀 덜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수 5,370포인트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주가 달성을 했고요. 5일선에도 가뿐하게 안착이 됐습니다. 덕분에 오늘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 굉장히 좋았고요. 하이닉스도 양봉을 좀 띄웠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조금 아쉽게 됐지만 역시나 강한 흐름이 이어졌고요. 오늘 또 특징적인 게 자동차 대표주 현대차하고 기아 아직 악재가 좀 있잖아요. 특히 현대차하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관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오늘은 강하게 밀어올리면서 나 건재해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말고요. 코스피의 바이오 종목들도 오늘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니 약진을 하면서 지수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 최고가 코스피 지수를 만들어주면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자, 반면 코스닥은요. 2차 전지 상승으로 어느 정도 좀 선방을 좀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에코프로나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ETF 덕분에 상승할 수 있다. 자, 적중했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등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 코스닥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오면서 코스닥 역시 플러스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만 코스닥에 가장 비중이 높은 바이오 쪽이 오늘 좀 많이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내려가면서 코스피를 따라잡지는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하고 전력 인프라 관련주, 뭐 원전 등이 상승을 하면서 양봉을 좀 띄웠는데요. 내일은 오늘 좀 처졌던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요 어떤 모멘텀 때문에 상승한다기보다는 이 수급 모멘텀, 그러니까 이 ETF에 들어온 요 수급이 그대로 채워져야 되다 보니까 그 비중대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코스닥 쪽을 치면요. 그래도 비중이 가장 높은 바이오도 올랐어야 되는데 바이오가 오늘 좀 처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일은 바이오가 부각될 수 있다. 좀 보여지니까 내일은 바이오 쪽에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요. 이번 정권 차원에서도 이번 명절 전까지는 한국 주식의 상승을 좀 이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조정이 나오면 고민하시기보다는 명절 전까지는요. 한 2주 남았잖아요. 위쪽을 좀 보시고요. 조정 나오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섹터로는 아무래도 실적이 좀 받쳐주는 반도체 쪽에서도 소부장 쪽이 덜 올랐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대형주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중에서도요. 아직 2차 전지 장비주나 소재주는 많이 안 올라왔어요. 이쪽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요. 뭐 쉽게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오늘 만약에 이 수익에서 좀 소외되셨던 분들이라 그러면요. 오른 종목들 따라잡지 마시고요. 반도체 소부장이나 바이오 대형주 혹은 2차 전지 이 장비주들 좀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해보고 또 업종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 특징주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쪽으로 집중하셨을지 좀 여쭤볼 텐데요. 특징적인 종목 하나만 오늘 뭐 한껏 꼽아주실까요? 달려간 거는 태양광주인데요. 근데 태양광주들은 오늘 뭐 특별한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저기 중국에 가서 몰래라고 하는데 다 밝혀졌잖아요. 태양광 기업들을 몰래 만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 태양광 쪽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요 기대 때문에 태양광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테마성 이슈다 보니까 좀 분석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태양광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다른 쪽에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좀 관심이 조금 옆으로 빠졌죠? 오늘 제가 특징적으로 잡아온 건요. 현대차입니다. 특히 오른 종목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오를 만한 종목, 그러니까 내일 모레 오를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지 이미 오른 종목들 쳐다봐봐야 배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배 아픈 거 여러분들 약 먹지 마시고 황금맥 방송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현대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나왔잖아요. 당연히 1위는 반도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외로 자동차가 수출이 굉장히 호조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1월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이 합산해서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지금 관세 때문에 계속 불안한데도요. 현대차가 지금 점유율을 계속 올려가면서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특히 이번에 현대차가 이렇게 기록을 다시 쓴 이유는요. 아무래도 전략적인 소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좀 약진을 많이 시켰던 전기차 대신에 요거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이것도 하이브리드 가격이 또 굉장히 비싸잖아요.
요거하고 또 SUV, 즉 스포츠 유틸리티 중심으로 판매 구조를 재편을 하면서 매출에 상당히 좀 견인을 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현대차에 따르면요. 1월 미국 판매 실적은 약 12만 5,200대 정도 되고요. 작년 대비해서 이 수치는 약 7% 이상 성장한 거예요. 보통 자동차가요. 해외에서 성장할 때 3%만 성장해도 굉장히 잘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거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또 관세 이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거라서 진짜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판매 중에요. 현대차는 팰리세이드가 약 8,000대 팔리면서 작년 대비해서 30% 가까이 증가했고요. 코나 이것도 작년 대비 20% 증가하면서 이 두 차종의 공통점은 바로 SUV라는 겁니다. 이게 또 고가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고급차 브랜드인 제네시스도 작년 대비 6% 이상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고가 차량의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다가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은요. 작년 대비해서 무려 51%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이 판매 전체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고요. 특히 현대차가 이 고가의 차량을 미국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향후에 시장 점유율이 더더욱 높아질 수 있다.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지금 조금씩 인식이 좀 개선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미지적으로나 그리고 실적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세 문제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위쪽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정치적으로 좀 살펴보니까요. 오늘 우리나라 정부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하고 미팅을 하면서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뭐 과정이나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미국 쪽에서는요. 관세 얘기가 아예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따라서 이 정부의 관세 재부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관세 문제 만약에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 현대차의 이 실적은 오히려 악재가 오히려 호재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호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는데요.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이 종목 59만 5천 원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조정이 지금 50만 원대 초반까지 나왔거든요. 현재 50만 원까지 나왔는데 바로 밑에서 빨간 띠가 하나 올라오고 있죠. 이게 21선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월 말부터 이 종목이 급등하면서 21선하고 괴리를 어마어마하게 걸렸는데 이제는 21선하고 괴리를 거의 다 붙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상으로 보면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에는 거의 이게 붙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21선하고 랑데뷰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로 한번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가격대는 48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요. 만약에 매수하실 분들은요. 좀 나는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50만 원 언더에서 기다려보시는 거 괜찮고요. 아니면 나는 한번 기다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21선하고 터치되는 날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간은 제가 봤을 때요.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만약에 21선 터치가 나오면요.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좀 명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주주 환원 정책 지금 현대차에서 이전에 2024년부터 했던 얘기, 즉 발표했던 공시상 하나하나 모두 다 지켜내고 있거든요. 뭐 총 주주 환원율 35% 이상 달성하겠다. 이것도 지켜내고 있고 3년 동안 4조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 이것도 지켜내고 있고요. 연간 배당도 10,000원 이상으로 하겠다. 이것도 지켜내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명분은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 3위잖아요. 근데 지금 ETF로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지금 약간 비싸다는 언급이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ETF가 비중을 좀 채우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싼 종목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럴 때는 지금 현대차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기업이 지금 확고한 성장 동력이 있잖아요. 예, 로봇하고 자율주행 이슈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로봇하고 자율주행 이슈가 잠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 실적 발표가 이번 달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요. 다시 한번 상승의 명분으로 로봇과 자율주행 쪽이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21선 부근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붙여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로 오늘 현대차 꼽아주셨습니다. 혹시 재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48에서 50만 원 선에서 한번 진입해 볼 수 있겠다. 매수기에 잘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전략은 하단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 이전 추천주이기도 합니다. 지금 100% 넘는 수익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도 잡아주신 2차 목표가 돌파가 2차가 아니죠. 몇 차 이제 한 N차가 될 것 같은데 목표가 도달이 나왔기 때문에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추가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현대차를 올해 그 첫 번째 추천주로 우리 딜사이트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잖아요. 올해 제 1호 추천주가 바로 현대차였는데 당시에 추천 가격이 29만 원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59만 원, 딱 100%를 찍었잖아요. 자, 그리고 내려왔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목표가를 세 번을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32만 원, 그 다음에 48만 원, 그 다음에 60만 원을 만들었는데 1차와 2차는 모두 돌파를 가뿐하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60만 원이 3차 목표가였는데 딱 5천 원 모자랐습니다. 약간 아쉽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트라이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갈 명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현대차는 지금 악재가 다 나온 상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무난하게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런 현대차에 추가적인 모멘텀은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로봇 이슈도 계속 나올 텐데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타이밍이 늦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QR코드 보이시죠? 예, 거기 QR코드를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딱 대고 계시면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으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정보방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현대차와 관계된 재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재료가 나오자마자 뭐 거의 한 5분 안으로 이렇게 이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뭐 딴 데 찾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운영하는 이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이 관련 재료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거의 뭐 실시간으로 주고 있으니까 이거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매매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들어가는 타이밍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확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는데 이 정보방이 하루에 들어가는데 얼마냐 이렇게 물으신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딜사이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시는 일은요. 휴대폰을 갖고 카메라를 켜시고요. 여기 QR코드 딱 이렇게 갖다 대시면요. 자동으로 이동을 하니까요. 제가 지금 운영하는 이 무료 정보방 들어오셔서 관련된 정보와 그리고 타이밍 다 맞춰 보시면 여러분들 수익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딜사이트 이번에 대상을 받았잖아요. 수익률 대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 정도의 이 실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또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 대단하겠습니까?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계속적으로 가져가시고요. 매매에 활용하시면 아마 좋은 수익으로 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차 자세히 봐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은요, 하단 타고 들어오시면 무료 커뮤니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과 가격 전략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린광학 오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죠? 1월 중순쯤 추천해 주셨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익률 높여가고 있습니다. 잡아주신 2차 목표가도 또 한 번 돌파가 나왔는데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 제가 목표가 4만 원 잡아드렸잖아요. 2만 원 추천드리면서 벌써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린광학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주항공과 방산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요즘 우리나라 방산, 우주항공 다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렸는데 2만 원대 추천드렸는데 오늘 목표가 4만 원을 딱 찍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지금 뭐 시장 여러분들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방산 이슈 계속 나오고요. 우주항공 계속 나올 거예요. 특히 달 탐사 로봇 달 탐사 로켓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기로 했는데 다음 달로 좀 미뤄졌습니다. 뭐 연료가 좀 샌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또 모멘텀이 이번 주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방산하고 우주항공 관련주는 계속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그린공학 목표가 오늘 4만 원 가뿐하게 넘었잖아요. 이제 상향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쪽에 지금 라운드 피규어 가격인 4만 5천 원으로 상향을 시켜드릴 테니까 요거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5일선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5일선 이탈 여부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산 이슈 계속 나오잖아요. 당연히 제가 운영하는 이 정보방에서요. 여러분들 이 방산 이슈 그리고 우주항공 이슈 계속 나오면 실시간으로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활용하셔서 매매에 참고하시고요. 다음 목표가까지 순항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5,000원까지 목표가 올려주셨습니다. 기분 좋게 수익 더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장중에 궁금한 점들은 하단 QR 타고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률 잘 챙겨주고 계시는 요즘입니다. 오늘 종목도 기대해 볼 텐데요. 오늘 찍으면 간다 히든주는 어떤 쪽에서 힌트를 좀 주실까요? 네. 황금맥 히든주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죠. 자, 지금 증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5,3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코스닥도 1,400 기본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증시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 이슈가 또 나온다라고 하네요.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고요. 오늘 종목은 바로 그 상법 개정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가 무려 40%예요. 지금 3차 상법 개정 통과가 되면 자사주를 모두 태워버려야 되죠. 자, 이 자사주 40%를 태워버리게 되면요. 주가는요. 40% 이상 올라가겠죠. 자, 그 정도로 상법 개정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회에 이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 증시의 고객 예탁금이 어제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110조가 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수혜를 고스란히 가져갈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 급증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4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겠죠. 자, 이 종목 차트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보시다시피 한 3중바닥 딱 찍고요. 얼마 전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지금 직전 고점까지 올라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52주 신고가, 즉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그리고 매매 전략은요.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그런 종목들처럼 그림과 각 보시다시피 제가 정확히 1월 14일 날 드렸네요. 보름밖에 안 됐는데 2배 가까이 급등이 나왔죠. 바로 제가 지금 운영하는 이 정보방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바로 옆에 보시면 현대차, 올해 제가 처음 드렸던 종목인데 추천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더블이 터졌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정보방에서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종목 역시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새벽에요. 이 정보방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 종목 명가, 그리고 매수가, 매매 전략, 그리고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굳이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요. 황금맥, 이 운영하는 이 정보방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와 그리고 수익까지 더불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 보신 것처럼 종목 받아가실 분들 그리고 함께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실 분들은요. 하단의 마지막으로 황금맥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QR코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고 들어오셔서 정보방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보다 다양한 종목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로 넘어가 보시죠. 딜사이트 경제TV 무료 정보방 참여 방법입니다. 시청하고 계신 영상 속에 QR코드를 촬영해주세요.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꼭 확인해주세요.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딜사이트 경제TV 대표 전문가들의 실시간 주식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다양한 정보와 꿀팁 꼭 받아보시고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오늘은 딜사이트S 강호진 전문가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들 또 함께 힌트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먼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한마디로 좀 정리하자면은 신고가 랠리는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 자체가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느새 지금 5,370포인트대 위치하고 있죠. 게다가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좀 조정을 보이는 듯 싶다가
결국에는 신고가를 또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거 없이 지금은 상방으로 지금 방향성을 잡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번갈아 가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믿을 거는 실적이다. 실적이 확실하게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흔들릴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 TP가 뭐 18만 원에서 20만 원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수치라면은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SK하이닉스 역시 지금 120만 원이라는 목표가가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수급으로 봤을 때 일단은 코스피의 또 기관계 특히나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운용사의 자금일지 혹은 ETF를 통한 자금일지 100%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0P 이제 심리적 저항선이 되는가 싶었지만 결국에는 5000선 상단에서 계속적으로 지수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갈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눌릴 때마다 오히려 걱정하지 말고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 시마다 어떤 종목들 봐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타고 들어오셔서 함께 정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종목들 한번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종목 시총 1000조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삼성전자일 겁니다. 바로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삼성전자 앞서서도 살짝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최초입니다. 시총 1000조 원 고지를 밟았는데 이런 날이 오네요. 네, 삼성전자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1000조를 터치를 해줬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고가 기준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살짝 밑돌고 있지만 지금의 추세라고 한다면은 1000조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실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7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5일선도 잘 지켜주고 있고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21선을 벗어나지 않는 모습들, 그러니까 적어도 11선은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는 계속 홀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뭐 영업이익이 160조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 수치를 달성을 한다라고 하면 PER이 20만 원이 가도 한 10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10배에서 15배 정도의 평가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굉장히 좀 리즈너블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방을 열어두고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특징주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인데 지금 보면은 뭐 GPU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 독점 체제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흔들림을 보이더라도 이렇게 굳건하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AI 가속기 혹은 이런 뭐 출연용 뭐 AI 칩이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엔비디아가 뭐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AMD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자체 칩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대체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메모리 측면으로 좀 보자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이 외에는 대체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부터 시작해서 뭐 디램, 낸드 다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목표치를 상향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되니 TP도 당연히 상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차하지 말고 끌고 가보자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흔들리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코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통해서 이제 공개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거나 혹은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끔 오히려 지금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이런 정보들 공유 받으시고 제대로 수익을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사실 11%대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또 따라 사셔가지고 지금 11%의 수익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좀 합류하셔가지고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한번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추가적인 전략들 하단 타고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함께 꼼꼼히 챙겨보시고 수익 전략들 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은요, 엔트로픽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챗 GPT의 대항마로 꼽히는 엔트로픽이 쏘아올린 공예.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살펴볼 종목은 SK텔레콤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을지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텔레콤 오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트로픽도 마찬가지고 뭐 스페이스X 이슈도 있고요. SK텔레콤이 쭉쭉쭉 잘 올라가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와줬습니다. SK텔레콤 주가 이 전략들, 전망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개장 방송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 SK텔레콤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냐?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나 이제 엔트로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급락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떤 이유냐? 결국에는 엔트로픽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로드 코워크라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AI가 일을 대신해 준다라는 겁니다. 문서 작성이라든지 정리 이런 것들을 이 클로드 코워크가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의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파급력이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다? 바로 SK텔레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지분을 한 2%, 3%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엔트로픽이 투자금을 받게 되면서 좀 희석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0.38% 정도의 지분이 좀 내려갔는데 수치상으로 그렇지만 절대적인 이 주식 수는 변하지 않거든요.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지금 그 지분 가치가 약 3조 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소프트웨어에 큰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이제 또 AI, 이제 독자적으로 또 AI를 개발하고 있는 게 또 SK텔레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대를 바꿔가는 기업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또 독자적인 AI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AI 기업으로서 좀 변모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성장주로서의 모멘텀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었던 자동차 그냥 가치주라고 생각을 했죠. 실적에 반영을 해서 뭐 그냥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통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보급이 될 만큼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AI가 지금 이 판도를 바꿔놓고 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이렇게 주가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해킹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털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그러면은 추가적인 문제가 없다. 또 KT의 연속적인 해킹 사고로 인해서 빠져나갔던 이 회원 인원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SK텔레콤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완전히 상쇄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가 차트 흐름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SK텔레콤 굉장히 무서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요즘 시장에서 사실 놀라울 만한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요즘은 시총이
뭐 10조 원대여도 뭐 20%막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SK텔레콤도 충분히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엔트로픽이 계속적으로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SK텔레콤 주가 동조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내가 정말 고가에서 올라탔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봉이 길어졌을 때 캔들 몸통 절반 수준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75,000원 부근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신규 진입을 노려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역시도 보면은 지금 이전에 7만 원대에서 이렇게 고가놀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정 단봉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신규 진입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혹은 우리가 일부 수익을 챙겼더라고 하더라도 눌림목 매매가 가능한, 그러니까 재진입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 역시도 제가 이제 공개방 통해서 계속적으로 뭐 새로운 이슈가 있을 때, 혹은 뭐 진입이 가능한 뭐 눌림목들이 확인이 될 때 안내 드릴 테니까 또 그쪽 통해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텔레콤 모멘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주셨는데, 재진입하는 시점 좀 궁금하신 분들, 함께 잡아보실 분들은요, 하단 타고 들어오셔서 잠깐 기다려주시면 또 좋은 타이밍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지금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엔 하나솔루션이라고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뭐 그대로 지금 정답이 나왔는데요. 하나솔루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분들은 정말 화나였던 솔루션입니다. 태양광의 맏형이 오늘 이제 태양을 향해 쭉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이는데, 이제 LG 엔솔과의 ESS 공급 계약 모멘텀이 있긴 합니다만 이걸로 상한가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가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다른 이슈들도 살펴볼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 가장 드러났었던 게 바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하나큐셀의 공급 계약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ESS 이제 시장을 또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당연히 좋은 재료기는 합니다. 그래서 ESS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수익성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요즘 핫한 테마 우주항공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거든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요즘 엄청나게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것도 역시나 이 글로벌 증시 중심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가 우리가 우주를 간다고 생각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 태양광밖에 없다. 태양 에너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이 태양광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공급 계약 이슈도 나왔고 또 이제 우주와 관련돼서 이제 태양광 에너지 좀 부각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ESS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 뭐 재개가 됐다, 프로젝트 재개가 됐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죠. 자, 그리고 국내 정부 정책에서 또 봤을 때 민주당이 어디를 강조하죠? 원전도 이제는 뭐 신규 원전 짓겠다라고 했지만 예전서부터 이 재생에너지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까지도 좀 맞물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종목군들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사실 이 태양광 옛날서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막 휘청이고 뭐 그런 종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쏘아 올리면서 중간에서 하차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도 많이 화가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시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의 5천만 주 발생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이 지금 하나솔루션의 시가총액도 6조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목을 상한가를 만들 정도로 지금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봐야 될 구간은 역시나 이전 고점이죠. 이제 37,000원에서
대략적으로 한번 넉넉히 잡아 한 4만 원 정도까지 이제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여기를 소화를 어떻게 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바로 상승을 하면서 이 구간을 쏴버린다, 돌파해버린다, 그러면은 내일도 두 자릿대 급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역시나 이제 오늘 기준봉으로 삼고요. 만약에 32,500원 구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된다라면은 언제든 또 눌림목 공략이 좀 가능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주들이 또 움직이게 되면은 그 아래에 있는 기타 중소형 태양광주들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솔루션도 자세히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빠르게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원마운틴이라고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원에서 뭐 일, 산일 이러다가 산일전기까지 일단 채팅창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왠지 맞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번째 산일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52주 신고가에도 바짝 다가섰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전고점이 한 17만 원 정도 됩니다. 돌파를 좀 기대하면서 추격 매수를 해봐도 좋을지 아니면 이제 재료 소멸로 조금 차익 매물을 경계해야 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나와서 찌릿찌릿이라고 하면서 산일전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네요. 네, 그래서 안 움직일 때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6% 상승 나오고 사실 AI와 파생돼서 결국에는 전력이다. 그래서 원전주, 전력 인프라주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전력주도 오늘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산일전기도 오늘 6% 만들어내면서 단기 고점을 좀 뚫어냈죠. 그래서 상방으로 좀 열려 있는 자리다.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를 일단은 17만 원 이전 고점 라인으로 좀 잡아드렸는데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7만 원까지는 한번 끌고 가 보시고 돌파하게 될 경우엔 역시나 우리 신고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18만 원 이상으로 열어두고 끌고 가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17만 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겠다. 한번 산일전기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요. 들고 계시다가 궁금한 점은 하단 타고 들어오셔서 정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한미 원전 동맹이라고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볼 수 있는 종목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일 것 같아요. 마지막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저의 애증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97,000원까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빌리티 추가적으로 내일, 모레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오늘 개장 마감 지금 저녁 방송까지 네.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거듭 말씀드렸는데 앞서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10만 원 돌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원전주들 새로운 이 한미 동맹 강화 이 이슈가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탄력이 한 번 더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이 원전 관련된 종목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통해서 공개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다 오늘 내용들 좀 정리를 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 크게 부담 가지실 거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오셔가지고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항상 궁금해하시는 두산 에너빌리티죠. 궁금하신 부분들 하단 타고 들어오셔서 궁금증 해소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전 추천주 A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놓고 가지 말고 꼭 가져가야 될 종목 재놓고 한번 살펴볼 텐데요. 벌써 30% 넘게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잡아주신 목표가도 진작에 넘어섰기 때문에 오늘 나오셨으니까 이제 추가적인 전략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주항공주들 여전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만 원 안착을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계속 상향 조정하고 역시나 이렇게 신고가 랠리 달리고 있기 때문에 5일선, 11선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섹터 혹은 테마들이 확인이 됐을 때 그 안에서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내에서도 여전히 수익 랠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노코뿐만이 아니라 지금 못 갔었던 종목들 혹은 잠시 쉬어가는 뭐 우주항공주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계속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노코 같은 경우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눌림이 나오면 또 한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 역시도 이제 제가 공개방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놓고 수익 축하드리면서 조정 씨 재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종목인데요. 바로 또 수익이 나왔습니다. 필옵틱스 목표가 달성이 빠르게 나왔는데요. 목표가를 찍고 지금은 또 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그냥 목표가 달성하고 수익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공개방 통해서. 그래서 딱 깔끔하게 하루 만에 12%의 수익이 좀 나오게 됐는데 사실 유리기판 관련돼서도 이제 이 소식들이 하나둘씩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캠트로닉스라든지 이런 다른 또 유리기판주들이 좀 더 밑에 자리에서 아직 많이 못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필옵틱스는 수익 한번 챙겨 두시고 조금 더 못 간 유리기판주들을 같이 한번 또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필옵틱스도 빠르게 수익 잘 주셨던 종목인데요. 유리기판과 관련한 이외 종목들은 하단 타고 후속주들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추천주 만나볼 시간입니다. 요즘 또 수익 잘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공개해 볼게요. 자, 오늘은 일진파워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요거 파워 얼마나 되나요? 지금 풀파워입니다. 네, 풀파워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한미 원전 동맹, 이 협력 강화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설계부터 같이 참여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국책과제 이런 것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뭐 대형 원전들도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지만 SMR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국책과제 처음부터 참여해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부터 SMR까지 모든 재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단순히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또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 그래서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도 신규 건설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 뭐 재가동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이 훼손이 되지 않게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전 정비라는 게 한 번 진행을 하면은 돈이 계속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원전주들이 여태까지 계속 좋았던 건 아니에요. 두산에너빌리티만 하더라도 막 적자에 허덕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흑자 기조를 계속적으로 수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결국에는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든든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런 재료까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주가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흐름을 보면은 이제 계단식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석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살짝 눌려있는 자리에서 21선 밟고 반등을 시도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11선, 5일선 상단으로 올라와 줬죠. 그래서 단기 추세도 조금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급감했다가 다시 증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일진파워를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일단은 1차 목표가 우리 이전 뭐 고가 라인이죠. 18,000원 정도 체크를 해주시고 하단으로도 마찬가지 뭐 2,000원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14,000원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또다시 상한가봉이 형성이 됐었던 새로운 기준봉이 형성이 됐었던 초입 가격이기도 하고 또 이전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저항을 맞았었던 즉 매물이 좀 쌓여 있었던 가격대가 14,000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호진 전문가 오늘의 공략주 일진 파워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지금 풀 파워라고 해주셨거든요. 목표가 18,000원까지 보겠고요. 손절가 14,000원 잡고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다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들은 하단의 마지막으로 QR코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채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챙기시고요. 수익도 많이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점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들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꼭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강호진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